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는 사명을 다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국민 생명수호,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각 직역이 하나의 체계 아래서 상호 협력해야만 지금의 위기와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의 편을 가르고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부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 없이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로우, 액트, 코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그 법안으로만 이제 분류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7개 국가는 그런 그 간호사 단독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는 간호사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더니 한 13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료법 내에서 그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4개 국가, 그러니까 38개국에서 11개국 단독법, 그다음에 13개국 의료법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14개 국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 14개 국가들은 이 어떤 그 보건 의료 분야의 그 인력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전문 직업법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8개국 가운데서 간호사 단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전국 전 세계 이 90개국이라는 그 국가가 도대체 뭐 어느 국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간호협회 회장님 그 언급으로는 아프리카에도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이 뭐 아프리카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뭐 그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조금 들어가서 지금 살펴보면은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가 11개 국가라고 했는데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뭐 여기 제공된 그런 그 내용에 이제 보시면은 자료에 있겠습니다. 13개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고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뭐 이런 프랑스, 헝가리 이런 나라들 영국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어, 단독이 아닌 그 보건 전문 직업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호주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과거에는 간호사 단독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제 이 단독법을 다시 폐지하고 보건 전문 직업법으로 이게 제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의료 행위라는 것을 간호사 행위, 뭐 간호사의 의료 행위, 뭐 의사의 의료 행위, 무슨 뭐 각종 기사의 의료 행위 이렇게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인력 관리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호사법이 단독법으로 있는 그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면허 관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질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징벌을 받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 관리 기구 내에서 어떤 간호사의 행위들을 또 면허들을 규정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우리나라 간호사 독립간호사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 독립간호사법은 이것을 간호사 처우 개선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면은 처우 개선이라고 볼 만한 그런 여지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이 간호사의 그 진료와 관련된 업무 이 조항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2005년도에 박찬숙 의원 안에서부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간호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내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이 간호의료기관, 이 간호요양원이나 뭐 이런 간호센터 박찬숙 의원 안에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의료법 전부 개정 그때도 이 간호진단, 뭐 간호기관 이렇게 계속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행위라는 것이 과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법이 법제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좀 조용히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김상희 의원, 김세연 의원 등이 이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이제 발의해서 다시 이게 간호법안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달라진 점,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존에도 그렇고 이제 뭐 법안이 의사의 지도하라는 것이었는데 지도와 처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도는 동일 기관 내에서 그 의사의 어떤 그 지도,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말하고 처방이라는 것은 동일 기관 밖에서, 그러니까 동일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어떤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약국에서 약을 이제 조제하듯이 의료기관,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외에서 어떤 그 간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고, 이 환자 간호에 필요한 업무도 아니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진료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 폭넓은 그런 것들을 간호사에게 영역 확대를 이제 시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처우 개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우 개선. 처우 개선이 그러면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처우 개선을 할 것인가?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런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기관이 널싱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널싱 홈. 아시다시피 미국이 워낙 의료 수가가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런 의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싱홈이나 각종 퍼실리티들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런 이 의료 행위들, 간호사가 위임받아서 하는 의료 행위들이 있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렇게 기관이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의사의 코사인을 받거나 결제를 받는 그런 이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간호협회가 계획하거나 또는 뭐 의도하고 있는 바는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들에 진행되어 온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이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정합성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이미 의료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언급하고 있는 그런 면허의 역할들,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각 직역들의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당히 좀 중복되거나 뭐 모순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고, 간호사의 업무를 이제 어떤 의료 행위 내에서 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직역 갈등을 일으키고 독자적인 간호 행위를 할 수 있게 이 길을 터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분절적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데 의사가 또는 뭐 이 환자를 진료할 때 있어서 의사가 어떤 수술이나 처치 등을 하면서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예를 들어 수술을 뭐 처치를 하다가 그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뭐 상황이 급하면은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호사의 그 배타적인 독립적인 그런 그 영역을 허용하게 되면은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다가 말고 우리 간호사가 올 때까지 환자를 그냥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적인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해성 소지가 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행위라는 것은 의사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타적인 독립적인 간호사 업무 영역을 주게 되면은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환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 워낙 그 나라도 크고 수가도 비싸고 제가 재활학과 전문의인데요. 그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한 일주일 받으면은 본인 부담이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죠. 이 내시경 수가만 해도 3,000불이 넘으니까 워낙 비싸서 의료기관 내에서 재활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자들이 이렇게 널싱홈이나 리헵 퍼실리티 이런 데로 이제 바로 퇴원을 해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복기 또는 이제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가가 그 저수가지 않습니까? 내시경 수가도 미국의 한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3,000불이 아니라 우리 30불 1밖에 안 되니까요. 이 저수가에 굉장히 그 뭐 5분 10분만 가면은 의료기관들이 뭐 동네에 다 있고 의료 접근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런 나라에서 과연 이 널싱홈이나 이런 유사한 간호요양원이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의료의 질 저하만 시키는 것 아니겠냐?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현재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장기 요양원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것인데 뭐 간호요양원을 뭐 개설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라에서 뭐 의료기관보다도 수가를 더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결국은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입원료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와 병원관리료. 의학관리료가 40%고 간호관리료가 이제 25%, 병원관리료가 35%인데 이 간호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간호사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2월 1일 날 국민의힘 서정숙 그리고 국민의당 최현수 국회의원 두 분께서 공동 개최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그 연구 보고서 발표된 거에 따르니까 간호관리료의 원가 보존율이 38.4%로 입원료 포션 중에서 가장 낮다고 이렇게 저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 저희가 봐서는 간호협회하고 의사협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간호법을 그렇게 단독법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일부 임원들의 정치적인 뭐 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건강에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들을 왜 자꾸 하려는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 OECD 국가들의 간호사법 법 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 단독 법안은 향후에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도보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쉽게 말해서 의간 분업을 갈 우려가 높은 법이다. 의약 분업 이어서 의간 분업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의료 행위를 나누어서 환자에게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대통령 선거 전국을 이용해서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의료수업에서 질병가 명확하게 예견되고 있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 대선 후보들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 근무 환경 열악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간호사만이 아니고 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다른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 직역들도 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간호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아래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 방식의 그 접근보다는 우리 모두 전체 보건의료 직역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뭐 첫 번째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간호관리도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각종 직역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2019년도에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 이렇게 법제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혀 뭐 별표도 하나 없고 서식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법령 정비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잉크도 안 마른 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그 간호사 단독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지원법을 해서 모두 다 같이 잘 우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같이 잘 이렇게 되려고 해야지 나만 잘 되게 해달라라고 간호사법처럼 때를 쓰는 것은 정말 그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뭐 보도됐지만은 전공의들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이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그 모 기관에 있는 전공의들이 코로나 진료에 다 이렇게 내몰려서 전공의 수련 자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 특히 의사들은 묵묵히 자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가라는 것에 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면허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가칭 보건의료 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좀 해서, 거기에서, 면허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다루는 것이 어떻겠나. 뭐, 의료법은 워낙 포괄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의 행위라든지, 의료의 전반적인 제공 체계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은, 이 면허에 대한 법은 따로 이렇게 보건의료 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간호사 단독법 추진과 관련돼서 OECD 이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이 OECD 단독법 유무 현황은 여기에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느 나라가 단독법이 있고 어느 나라가 없는지 이제 여기에 화면에가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확하게 law, 액트,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은 간호사 단독법이 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뭐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쪽에서 해당되는 것들은 이 단독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그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3개 국가가 이제 11개 국가가 간호사 단독법이 이제 있다. 나머지 국가는 단독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저희들이 뭐 고사성어의 연못구어라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그런 좀 간호사들의 그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같은 그 의료인으로서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굉장히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될 그런 직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간호사들의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지 같이 이렇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법이 이렇게 첨예하게 되면서 상당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그 간호사 처우가 개선될지에 대해서 의문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를 뭐 곰곰이 생각
생각해 봤는데 참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처우 개선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도 되지 않고 설령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연구소 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이 OECD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가 200개 국가를 다 조사 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실제로 이 법안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OECD 국가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추가로 그런 90개국 명단 나오면 또 저희들이 다 또 더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한 뭐 30% 선이니까 이 90개 국가의 30% 그걸 30% 보면 전 세계 300개 국가가 있다라는 건데 그건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환자 진료에 저런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연구소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 조사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여기에 이렇게